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도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했습니다. 오늘이 알피니온 2018년 마지막 강좌가 됩니다. 내년에는 우리 알피니온 초음파 아카데미가 새롭게 좀 발전하도록 계획을 짜봤습니다. 그러면 레이저 주십니다. 내년에는 조금 알피니온 초음파 아카데미가 새롭게 개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에코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2020년부터 심장 초음파가 보험을 되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에코가 추가되니까 우리 알피니온 초음파 아카데미 강좌가 4개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상복부, 하복부, 경동맥, 에코, 심초음파 4개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지난달 11월 달에 진행한 우리 퀴즈 해보니까 상당히 선생님들이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퀴즈를 상리하여서 매번 퀴즈를 합니다. 퀴즈 하면 상품을 지난번에는 송도 초파 소식지 PPT를 드는데 이번에는 책자를 또 새로 준비해가 선생님들한테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정례포의 지난번에는 상복부, 올해는 상복부, 하복부인데 이번에는 내년에는 장기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심도 있는 강의하고 재미있는 정례포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은 그때그때 선생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4파트로 나눠가지고 6분의 강사가 해주는 코스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좌가 굉장히 알차고 흥미있고 재미있는 그런 강의가 실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가하신 우리 알피니온 참가 선생님께는 전부 다 강의 자료도 드리고 여러 가지 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계획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 13일 시작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제가 첫 강의를 여기로 이해하는 초음파 영상을 하고 12번, 11번 강의를 합니다. 이거는 초음파에서 우리가 초음파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2가지죠. 첫 번째는 스케일법이고 두 번째는 영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영상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영상을 이해하느냐에 대해서 재미있게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강의 미리 참석하기 전에 제가 한글 파일을 미리 알피니온을 보내가 그걸 출력을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서비스해드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모아놓으시면 선생님이 나중에 아주 좋은 책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초음파 영상 해석의 기본입니다. 여기는 이제 고에코, 제에코, 아이소에코, 믹스에코 이런 아주 기본입니다. 내년에 첫 번째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걸 안 들으시면 그 다음 강의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드시고 다음에는 초음파 퀴즈입니다. 이거는 장기에 관계없습니다. 퀴즈 출제자가 제한껏 자기가 정리를 경험한 정리를 해서 또 정리를 내십니다. 그래서 정리 퀴즈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별로 나갑니다. 미만성 단지랑 스케일법하고 초음파 스케일법하고 정리법인데 아주 재미있게 정리 위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퀴즈 내시는 분이 굉장히 부담이 높기 때문에 대구 선생님들을 위주로 짰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퀴즈 출제자가 해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설을 하게 되고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은 또 이제 서울입니다. 라이브는 뭐를 할 것이냐는 그때 정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질환이니까 간이니까 간 위주로 한다든지 그때 받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 브레이크를 가지고 행정 코스를 상하 경동에 1월달은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는 2월 달에는 제가 간장질환의 병리 강의하고 국소성 간 질환합니다. 그 다음에는 3월 달에는 코엑스에서 가기 때문에
여기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키메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월 달부터는 이제 그 심장 초음파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4월 달에는 제가 담낭 질환하고 그다음에 심장 질환 스케줄, 이건 아주 처음 심장 질환을 배우는 사람을 위한 아주 기초로 진행하겠습니다. 3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퀴즈, 심장 초음파 퀴즈 해설하고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이건 아마 심장에 대한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되겠습니다. 현존 코스 이제는 4파트가 진행이 됩니다. 상복부, 하복부, 경동맥, 심장. 그래서 4월 달부터는 미리 선생님들 가능한 심장 초음파 현존을 배우실 분은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몇 분이 되느냐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장 현존 코스 배우실 분은 사전 신청하고, 사전 신청이 많아지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 신청해야 됩니다. 당일 와서 사람이 많으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5월 달에는 제가 당간 질환, 그리고 이때도 매년 심장합니다. 4, 5, 6을 계속해서 여기 빠졌네요. 심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심장입니다. 그 다음에 6월 달에도 심장, 4, 5, 6에는 심장 위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췌장 질환 대비하고 7월 달에는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비뇨생식기 질환, 그 다음에 정례는 담낭, 그리고 현존 코스는 심장이 계속 됩니다. 8월 달 비뇨생식기, 9월 달에는 소화관 질환, 이런 질환고, 여기 보시면 강의는 또 계속 따로 갑니다.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12월 달에는 제가 강의는 영리를 이해하는 총회의 강의 요약하고 정례 토의를 재미있게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2회 스케줄 짰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의가 퍼펙트한 아주 빨리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9시에 무조건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기다리지 않고 바로 9시에 시작하고 강의는 퍼펙트하게, 그리고 퀴즈는 또 조금 빨리 진행하고 그 다음에 퀴즈 해설은 조금 자세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스케줄을 좀 올려주시죠. 예, 오늘 프로그램은 초음파 정례 퀴즈 우리 대구의 조규현 원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복부 초음파 강의는 우리 서울 메디칼 초음파의 성준면 쌤이 충술 초음파, 내년에부터 3월부터 하복부 초음파가 됩니다. 성준면 쌤이 하복부 초음파, 그 다음에 조규현 쌤이 초음파 퀴즈 해설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하복부 초음파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우리 서울 메디칼 초음파의 전 회장이신 임영 쌤이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쌤과 커피 브레이크를 가지고, 다음에는 현존 코스는 상하, 복부, 경동맥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입구에 쌤들이 자기가 원하는 파트를 적어 드시면 제가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또 오늘 오후 일요일 날 좋은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피니온에서 잠시 나아가 인사 말씀이나 알피니온 아무도 인사 좀 하셔야죠. 금년 마지막에 다 끝났으니까 인사하고 또 알피니온 선전도 좀 하시고 이렇게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알피니온 마케팅 담당 이혜림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말 북극보다 너무 추운 날씨라고 했는데 이렇게 뜨거운 열정 가지고 이렇게 함께 마지막 아카데미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김용호 원장님과 많은 원장님들이 재밌는 강의 이끌어 나갈 예정이니까요. 재밌게 유익한 시간 보내셨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아카데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유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조교수님 퀴즈. 잠깐만, 한번 기다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의 현정원대과 조기입니다. 퀴즈를 총 19문제를 냈는데 삼국부를 쉬운 문제 2문제 그리고 오늘 하북 강의이기 때문에 하북부 문제를 7문제 출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임상초파학회 이제 5 섹션에 그 퀴즈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북부 문제를 거의 다 맞추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강의를 먼저 듣고 하면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 이제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하북부에 이러한 제한들이 있고 앞에 말고도 이런 것들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부담감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답안지 다 받으셨으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답안지에다가 의사 면허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예. 이름은 안 적어도 됩니다. 소속하고 성함이 적혀져 있는데 그 동점자가 있을 수 있어서 면허번호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에피가스트릭 그리고 R6기에 오늘은 피임 주소 내어난 71세 남자 환자고 이 마커를 잘 보시고 이제 그 영상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스벌 스캔입니다. 쉬운 것 같습니다. 진단은 1번 오피콜레시스타이티스, 2번 CBD 스톤, 3번 DB 캔서, 4번 크로니콜레시스타이티스, 5번 DB 아드eno마이너 터시스입니다. 그 번호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67세 여자 환자를 스트링 디스컴포트 주소로 내원하겠습니다. 마커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커 좀 변합니다. 중간에. 트랜스퍼 스캔입니다. 두 번째 영상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오피크 판크레타이티스, 2번 CBD 스캔서, 그리고 3번 크로닉 판크레타이티스, 4번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 5번 판크레타이티스입니다. 문제는 하복부 통증입니다. 57세 남자 환자 있고 우하복부에 트랜스퍼 스캔을 시행했습니다.
여기는 소아스머스 보이고 위쪽에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1번 오피트 밴디사이티스, 2번 인펙셔스 일리오시사이티스, 3번 콜로닉 발버티클라이티스, 4번 콜론 캔서, 5번 에피플로이가 달려 있습니다. 어, 4번 문제도 역시 하복부 통증이고 68세 남자 환자입니다. 역시 우하복부를 스캔하였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진단은 역시 1번 어피트 아펜디사이티스, 2번 인펙셔스 일리오시사이티스, 3번 다이버티클라이티스, 4번 콜론 캔서, 5번 에피플로이드 아펜다이티스. 오 5번 문제도 역시 우하복부 통증 환자이고 여기 보이는 이제 뼈가 낮은 부위가 소아스 병변 위쪽에 이제 변경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영상도 같이 참고로 보셔야 됩니다. 중정비어는 앞에 영상에 설명을 했고, 그래서 동반되는 이제 그런 소금입니다. 이거는 병변은 아니지만 이제 같이 관찰해야 될 부위를 스캔하고 있는 겁니다. (1번) 오피트 아펜디사이티스, 2번 일리오시사이티스, 3번 다이버티클라이티스, 4번 콜론 캔서, 5번 프라이머리 메센터리 빅 아데나이티스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RLQ 뱅크님 소네오나 40대 남자 환자입니다. 프로브를 이제 조금씩 내리면서 이제 스캔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아래쪽이 되겠고, 너무 위로 올라가니까 이런 영상을 보여줍니다. 좀 빠른데 자세히 보면 변경이 완료되신 것 같습니다.
1번 어깨다 appendicitis, 2번 일리오시스타이티스, 3번 다이베티크라이티스, 4번 콜론 캔서, 5번 에피플로이드 아펜다라이티스입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자하복부입니다. 자하복부에는 파스머스를 보이고 그 앞쪽에서 앞쪽에서 콜론을 드레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콜론을 드레싱할 수 있습니다. 일량 베슬도 같이 보이네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일 번 오브더미널 월 헤퍼니아, 2번 서브에피세리얼 튜머, 콜론의 서브에피세리얼 튜머, 3번 다이버티클라이티스, 4번 콜론 캔서, 5번 에피플로이드 아펜다라이티스. 팔번 문제입니다. 히팔 인컨티넌스 주로 내원한 67세 남자입니다. 정중앙 부위 하복부를 스캔하고 있습니다. 브레다 보입니다. 일 번 BPH, 2번 브레드 캔서, 3번 시모이드 콜론 캔서, 4번 프로스테이트 캔서, 그리고 5번 렉탈 캔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에피가스트릭 이전에 있는 오브더미널 월에 이제 메스가 만져져서 내원한 58세 여자 환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처음에 보면은 이마 앞쪽에 이렇게 이제 약간 알소이프익한, 약간 하이퍼이프익한 이전 두 개 보이는데 두 개로 나눠져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호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쌤시팅 포지션시에서 리니어 그 하이 프리퀀시를 바꿔서 이제 스캔을 했습니다. 화면 잘하겠네요. 여기가 뭐였던 변경입니다. 여기가 진단은 1번 파틱시스트, 2번 프리페리토니얼 팻, 3번 오브도미널 월 라이코마, 4번 에피가스트리토니아, 그리고 5번은 오브도미널 월 엑시스.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의사 면허번호 반드시 써주십시오.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조금 작아 그거 하반지를 걷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안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성준민 선생님의 사복부 총파 강의 있습니다.
우윤쌤 정답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초음파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의 강사 손주민입니다. 퀴즈 푸시냐고 막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복잡하실 것 같은데 긴장 푸시고 그냥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강의 내용은 개원가에서 시행하는 순수 초음파에 대해서 20분 정도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충수 초음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충수 질환의 초음파를 이해한다. 이 두 가지고 저는 오늘 강의를 충수 초음파를 처음 하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의 가장 큰 목표는 스스로 혼자 힘으로 충수 초음파를 시행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했고 질환 같은 건 교과서적인 것보다는 충수 초음파를 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례는 충수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충수 초음파 스캔법 그리고 충수 관련 질환의 초음파 소견 특히 아펜디사이티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충수 초음파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진료를 보시다 보면 RLQ 페인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RLQ 페인이 있는데 피지컬이 좀 애매한 경우에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은 상급병원에 의뢰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있고 집으로 또 돌려보내도 불안하고 아마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음파를 베드사이드로 놓고 검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초음파를 한번 함으로써 환자에게 확신을 갖고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상급병원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진단적인 가치가 있는 장비가 초음파고 또 환자와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장점으로는 방사선에 노출이 없기 때문에 임산부에서도 시행할 수 있고 환자에게 비교적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CT에 비해서 민감도가 좀 다소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라디올로지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 스페시피시티는 CT보다 약간 높은 반면에 질환이 아닌데 질환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센시티비티 같은 경우는 CT에 비해서 좀 다소 낮습니다. 60%에서 70% 정도 되는데 특히 이거는 이제 아펜디스라는 구조물 자체가 정상 아펜디스는 한 3mm 정도로 두께가 굉장히 얇은 장기이기도 하고 위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상 아펜디스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충수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유명한 맥버니 포인트 이 그림을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제가 이제 핸즈온을 하다 보면은 초음파 프로브를 가지고 이제 아펜디스를 C컴을 찾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막 플랭크에서 찾는 분들도 있고 배꼽 주변에서 찾는 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아펜디스는 항상 여기 맥버니 포인트 근처에 거의 대부분 있다고 하는 걸 한번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 맥버니 포인트는 이제 안테리어 수페어 일리악 스파인과 배꼽을 잇는 비슷한 3분의 1 지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그림인데 이 오른쪽만 아펜디스를 보니까 이 오른쪽만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아펜디스는 정상적인 위치가 이 헤파티플러스에서 쭉 내려와서 이 C컴 부분에 이제 달려 있고 터미널 일륜과 이 C컴에 만나는 부분이 일료 시칼 밸브 그리고 이 아펜디시아 오리피스는 이 아래쪽에 임페리어 포스테리어 메디알 쪽에 2cm 정도 떨어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다는 점을 상기를 하셔야 되고 주변에 있는 구조물로는
커먼 일리아 아테리가 이렇게 인터널 일리아 아테리로 분지돼서 이쪽으로 이제 TV에 거의 항상 향하고 있고 여기 주변에 이제 일리아 베슬들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고 이 뒤쪽에는 이제 소아스 머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C컴은 메센토리에 둘러싸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 비교적 자유롭게 조금 움직이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찰해야 될 랜드마크, 이제 초음파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랜드마크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이 C컴과 그리고 터미널 일류, 일리오시칼 밸브, 일리아 베슬, 소아스 머슬 이 5가지 구조물을 기준으로 해서 아펜디스를 잘 찾아가시면 됩니다. 충수는 위치가 굉장히 버라이어션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 맥버니 포인트 쪽에 이제 아펜디스가 이렇게 게시를 하지만 이 C컴 자체가 좌우로 장기가 뒤집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헤파틱 플래셔부터 해서 펠비스까지 이렇게 위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펜디스 자체도 이렇게 나와서 포스트 일리아, 프리 일리아, 서브시컬, 파라시컬, 레트로시컬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출처를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거는 포스트 일리아과 펠빅 이 2가지가 이제 가장 흔해서 이쯤에 있다라고 보통 생각하시고 검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충수를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충수는 이렇게 이 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배에 어디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팁을 찾으려고 하면은 장님이 마치 바늘구멍을 찾듯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키드니 옆에 헤파틱 플렉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키드니에서 어센딩 콜론 부분을 찾고 거기서 쭉 따라 내려가서 C컴을 찾고 그 다음에 일리오시칼 밸브를 찾아서 그 주변에 있는 아펜디시아 오리피스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아펜디스를 트레이싱을 하면 아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펜디스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은 이 롱기투디널로 프로브를 잡고 키드니를 먼저 롱기투디널하게 찾습니다. 그 다음 몇 번의 포인트 이 정도 라인 쪽으로 이제 프로브를 메디알 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어센딩 콜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센딩 콜론인지 아는 방법은 콜론 벽은 원래 잘 안 보이는데 저 에코 부분이 이제 콜론 벽이고 여기가 이제 하우스트랄 마킹이 됩니다. 하우스트랄 마킹이 다른 장에 비해서 하우스트랄 마킹이 있다는 점을 이제 참고하셔서 검사하시면 되고 이 어센딩 콜론을 볼 때도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혹시 벽이 3mm 이상 두꺼워져 있는지 혹시 메스가 있는지 이런 정도 세세하게 보시면서 검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어센딩 콜론을 찾아서 여기서 이제 쭉 따라 내려가서 C컴까지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C컴 레벨이 되겠고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라이니어한 구조물이 이게 바로 이제 소아스 머슬입니다. 이 C컴과 소아스 머슬이랑 만나는 점이 화면에 한 반 정도 되게끔 해서 이제 프로브를 쭉 내려가지고 이 이후로 프로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앞배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소아스 머슬이고 여기가 이제 위에 있는 고에코 부분이 이제 터미널 일리움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C컴이 되고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일리아 베슬이 됩니다. 이 구조물들을 이제 파악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 C컴 같은 경우는 보통 소아스 머슬에 여기 화면의 기준으로 왼쪽에 있고 이제 터미널 일리움이 이제 위쪽에 있는데 구분하는 방법은 C컴은 이제 가스가 이렇게 범피하게 보이고 터미널 일리움은 이제 가스가 되게 스무스하게 보이는 게 있고 C컴 같은 경우는 이제 페리스탈시스가 거의 없는 반면에 터미널 일리움은 페리스탈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상 사실 C컴이랑 터미널 일리움을 구분하는 거는 그냥 위치 관계상 되게 알기가 쉬운데 다른 이제 핸즈온을 하거나 이제 또 하다 보면 이제 장비가 좀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하면 오히려 터미널 일리움이랑 복벽 근육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터미널 일리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고에코고 페리스탈시스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그런 장기가 없으면 너무 프로브를 세게 누르지 않았는지 이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프로브에 누르는 세게나 이런 걸 조절하시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레벨에서 이제 계속 홈베스 프로브를
조절을 하셔가지고 이제 터미널 이온과 C컴이 만나는 부위를 이제 찾으시면 여기가 이제 바로 일리알 C컬 밸브가 됩니다. 일리오 C컬 밸브 같은 경우는 초음파에서 잘 관찰되지 않고 방변이 있거나 그래서 두꺼워지지 않는 이상 잘 관찰되지 않고 이게 그냥 만나는 지점이 아마 일리오 C컬 밸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펜디스 같은 경우는 한 3mm 정도, 보통 3mm 이하이기 때문에 이게 콘벡스 프로브 같이 해상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고 이 위치, 일리오 C컬 밸브의 위치를 찾으셨으면 여기서 이제 라이니어 프로, 해상도가 높은 이 라이니어 프로브로 이제 바꿔서 여기서부터 이제 추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소아스 머슬의 어퍼 마진, 여기가 이제 터미널 일리움의 로우 마진이고 이쪽에 이제 C컴 쪽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버딩하는 게 보이시죠? 버딩하는 게 보이는데 이게 바로 어펜디스가 오리피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이제 잘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찾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쭉 트레이싱을 해가지고 이 어펜디시얼 팁이 보이는 데까지 쭉 트레이싱을 하면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그 포스트 일리안 타입의 일리움 뒤쪽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는 게 보이시는데 초음파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상 어배를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가스 때문에 많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어펜디스 위치가 또 특이하게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찾기가 쉽지가 않고 만약에 RLK 페인으로 왔으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C컴 막 찾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그 텐더니스가 있는 부위에 프로브를 대는 게 훨씬 더 검사는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제 안 보이면 원칙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브를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이 아펜디스의 트랜스버스들을 관찰하시고 이제 검사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펜디스를 이제 검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프로브의 컴프레션을 이제 적절히 해야 되는 이유가 일리움 같은 경우는 계속 압박에 의해서 찌그러지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브를 또 잘 눌러야 되고 가스가 많이 차 있을 때 프로브의 세기를 조절을 해서 가스를 또 빼내는 목적으로 이런 테크닉을 이제 합니다. 만약에 이제 프로브를 너무 세게 누르면 지금 이게 다 머슬인데 지금 일리움이 지금 가려져가지고 완전 홀스돼가지고 안 보이고 이거 너무 약하게 누르면 일리움이 너무 확장돼가지고 아펜디스가 또 가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또 조금만 더 힘을 줬더니 이제 아펜디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브를 세게 눌렀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면서 아펜디스를 찾으시면 됩니다. 또 아펜디스가 안 보일 때 하는 좋은 방법은 이 뒤에 손을 이렇게 대가지고 아펜디스가 목뼈 가까이 오게끔 해서 이제 프로브로 아펜디스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충수질환에 대해서 충수질환 초음파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수질환을 보려면 노멀 아펜디스를 아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멀 아펜디스 같은 경우는 AP 다이아미터가 6mm 이하입니다. AP 다이아미터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제 아펜디스도 이제 정상 장처럼 5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게 이제 서브뮤코자 보에코 부분이 이제 제일 두꺼운 부분이 서브뮤코자고 이 바깥에 하나의 보에코인데 이거가 세로사입니다. 보통은 이제 세로사가 이제 아펜디스가 너무 조금해서 이제 그 맨 바깥에 있는 보에코는 잘 안 보이는데 끝에 이 저에코의 끝에 쪽에서 반대쪽 끝까지 이렇게 재시면 여기가 이제 정상적인 에피메타가 되고 에피메타는 보통 6mm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펜디스 내강이 압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약간 콜랩스된 상태인 오보이드 쉐입이 원래 정상 모양이고 그리고 안에는 이제 에어나 그리고 분변을 함유하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당연히 플루이드나 인플라메토리 체인지가 동반되지 않은 게 이제 정상이고 그리고 이제 끝이 완전히 연결된 블라인디드 엔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펜디스는 안에 내강의 압력이 높지가 않아서 프로브로 컴프레션하면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아펜디사이티스가 생기면 물론 아펜디사이티스에 생기는 기전은 원인 불명인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만약에 아펜디콜리스가 이렇게 여기 오리피스에 꼈다고 가정을 하면 이 디스탈 쪽에는 이데마가 생기고 그리고 프레셔가 올라가고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블루드 플로우가 증가를 하고 또 주변에 인플라메이션으로 텐더니스도 생기고 또 패티 인필트레이션 같은 그런 변화들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게 다 초음파에 반영이 돼서 나타납니다. 에피 다이아메트를 쟀을 때 지금 1cm가 넘죠. 에피 다이아메트가 6mm 이상으로 증가를 하고, 그리고 아까는 오보이드 쉐입이었는데 완전히 내강의 압력이 증가해서 라운드 쉐입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프로브로 압박을 해도 얘가 모양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염증 반응으로 도플러를 댔을 때 보통은 이제 도플러가 잘 안 뜨는데 이렇게 도플러가 증가한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고, 이 주변에 있는 고액포들이 다 팻이 침착돼서 그러는데 이 패티 인필트레이션이 관찰이 되고 주변에 이렇게 플루이드들이 저액으로 플러션이 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 지금 마치 담당에 있는 돌처럼 보이는데 아펜디스 내강이 이 아펜디클리스 디스탈 쪽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여기 고액포 부분에 포스트 어코스틱 섀도잉을 동반한 어펜디클리스가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좀 다른 예인데 아펜디스에 이 월에 디펙트가 생기고 주변에 이렇게 플루이드 내지는 업세스들이 찬 퍼포레이티드 아펜디스 소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색까지 다 관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이유가 여기는 이제 여기 중간 쪽은 내강 길이가 정상인데 이 팁에만 이렇게 부어가지고 팁 앞에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포칼하게 아펜디사이티스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팁까지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윤 쌤 강의 이어서 퀴즈 시상식하고 해설을 하겠습니다. 저 어려운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맞췄습니다. 1등은 우리 최영민 선생님 1등입니다. 2등은 김일숙 선생님이고 3등은 이름이 잘 안 보이네요. 성모 소속이고 의사면허 73953 3등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시상식 하겠습니다. 근데 1, 2, 3등이나 상품은 똑같습니다. 자, 1등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책자입니다. 자, 2등 선생님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3등 선생님 성함이 축하드립니다. 자, 수고합시다. 네. 그러면 우리 조경 선생님 해설을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1등 하신 분 7문제 맞추셨습니다. 거의 아주 잘 하십니다. 첫 번째는 좀 이제 상복분 좀 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맞췄을 것으로 되는데 12월이 두꺼워져 있고 디스텐션이 있고 그리고 넥 쪽에 스톤이 후방으로 공간을 스탠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소견이 있고 이거 두꺼워져 있고 층이 나눠지는 스트레이트 월티크닝을 보이고 이건 시넥 쪽에 스톤이 있습니다. 이런 소견들을 보이는 이런 특징적인 특히 뭐 만져보면은 압통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플러를 납비하는 도플러를 띄우면 벽 쪽에 혈류가 생겨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은 1번 어펙트 브레시스탈티스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IGD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이제 리버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프로브를 이제 안테를 오브릭으로 돌리니까 포탑의 앞쪽에서 이게 라이트 표시하게 앞에 보이고 CBD 쪽에서 커먼 덕트 디라테이션 소입니다. 근데 원인은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스트림에 디테일스 펄스 스캔을 해서 콘크레스를 관찰하니까 여기 경계가 불분명한 헤드웨브 컨벡스가 보이고 여기 늘어나 있는 것이 스프렌 베인이 아니고 이제 아까 덕트입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보이는 게 이제 스프렌 베인이 되겠습니다.
텍스트와 TV 글라데이션 속에는 보이는 혈류가 있는 것은 스프렌 개인되어 있고 없는 것이 이제 일단 소견을 보이는 정답은 파카티 헤드 캔서입니다. 3번은 우하복부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가격이 보이는데 터미널 1입니다. 여기 시코미에 터미널 1 올라가고 좀 아래쪽에 보면은 패스트 인플레인트 패스트 소견이 보이면서 여기 이제 그라데이션 되는 덕투럴 스트럭처가 보이는데 이게 아펜디스입니다. 아펜디사이티스고 좀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연결되는 것을 그리고 여기가 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베이스 내려와서 또 돌아서 팁으로 끝나는 그런 모양이고 주위에 골드 그래션도 있고 자세히 보면은 프록시말 쪽에는 월이 이제 특히 서유효과 자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디스칼 쪽에 가면은 이제 유지가 일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브렌스 체인지가 왔고 그리고 일부에서 이쪽에 보면은 블레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포포레이션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견을 보이는 아펜디사이티스 있습니다. 3번은 4번이 좀 많이 들리셨던데 역시 이제 시쿰이 보이고 인플레인트 맨 센터에 인플라메이션 속에는 보이고 플루이드 플래시는 보입니다. 여기 이것은 이제 터미널 1륨이나 1륨 되겠고 근데 자세히 보면 앞에가 이제 좀 앞쪽에 위치할 수도 있지만은 좀 뒤쪽에 깊숙이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쪽에서 시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제 투블라 스트럭처가 보입니다. 투블라 스트럭처 끝이 이제 플루이드와 연결된 것을 팁이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펜디스가 되겠습니다. 베이스에서 올라와서 여기가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4는 역시 다이아미터도 9mm로 늘어나 있고 팁이 이제 플루이드와 연결되는 플루이드 플라스가 연결되는 코퍼레이티드 아펜디사이티스입니다. 역시 진단은 아펜디사이티스입니다. 5번째 문제는 역시 이제 우하복부에서 관찰하게 되면은 시쿰이 보입니다. 시쿰이 보이고 이 표면 유역입니다. 이게 IC12 정도 되겠죠. 표면 유역이 이렇게 자세히 보이지 않는데 월티크닝이 생기니까 이렇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섬유효과자층, 고액으로 보이는 섬유효과자층이 많이 돋보여져 있고 그렇지만 디스탈에 보면 디스탈은 정상 다이아미터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병변 주위를 자세히 보면은 주위에 림프노드들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견도 같이 동반이 되고 반드시 이제 아펜디스가 괜찮은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아펜디스가 여기서 프록시말에서 디스탈까지 정상인 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IG12 터미널 L형이 월티크닝이 대칭적으로 보이고 층이 구분이 되고 섬유효과자층이 특히 많이 두꺼워져 있는 이런 소견을 보이고 또 이제 림프노드 이나지먼트를 보이고 있고
소견들을 보이는 이제 정답은 일료시 사이트였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라이트 로우 버튼 테크닉 역시 그루브를 위에서 아래로 쭉 내리니까 정상적인 다이버티 플라이가 보이고,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이는 다이버티 플라이는 이제 헷갈릴 수도 있고 뒤에 이제 문진 소경과 어센딩 콜론이 부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다이버티 플라이 셀이 3개가 보입니다. 위에 영생 소견이 보이고 멀티크닝을 보이고 셀이 보이는 이런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색이 보이고 여기는 테칼리스가 반대에 있고 뒤에 인플라메이션과 콜론 오래 디크닝이 보이고 주변에 도플러상에서 혈류가 증가되는 이런 소견을 보이는 질환은 이제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하복부 통증이었는데 자하복부도 역시 앤딕스 찾듯이 왼쪽에서 자복부에서 스캔을 하게 되면 소아스 머슬 보이고, 그리고 소아스 머슬 앞쪽으로 이렇게 어센딩 콜론을 트레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센딩 콜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이고 안테리어로 보이고 내관과 포스테리어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누르고 있는 이제 하이퍼에코에크한 메슬 이전을 봅니다. 그렇지만 다이버티 필름과 달리 팩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병변이 하이포 에코가 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모양을 보입니다. 혈류 신호는 보이지 않고 CT를 찍어보면은 CT상에서 이와 같이 팩티멘스가 보이고 콜론 월가 붙어 있고 하이퍼 세니팅한 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모양을 보이는 비플로의 아펜다이티스입니다. 이것도 이제 생각보다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하복부 못지않게 자하복부에도 압통이 있는 그런 통증이 있는 환자에서 이제 종파를 하면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셀프 리미팅 컨디션이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 없이도 많이 허용이 됩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피칼린 컨티너스 문제였고, 그래서 보통 콜론을 보면은 앞에서 이제 어센딩 콜론을 보여줬었는데 이와 같이 이제 안테리어 월이 얇게 하이포에코가 보이고 내강에 있는 가스에서 이제 뒷벽과 내강이 잘 받쳐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와 같이 월 디크닝이 생기면은 보이게 됩니다. 내강의 가스가 이제 하얗게 보이고 뒤에 비대칭적인 월 디크닝, 층구조가 부분에 있는 월 디크닝이 보이고 유인에서 브레더까지 내리니까 이제 병변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내강 가스에 의한 고액고 그리고 뒤를 둘러싸는 월디크닝에 의한 저액고로 보이기 때문에 튜도피 드닝 사이 편의를 담았다고 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다이아그노시 특히 콜론 캔서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액툼은 좀 더 아래 레벨로 내리면은 이제 우리나라 브레더 뒤쪽에서 이제 마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레벨은 이제 디스탈 시그모이드 정도 레벨입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콜론 캔서 가지고 마지막 문제는 흔한 케이스가 아닌데 뭐 좀 재밌는 케이스라서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에 이제 가스트림 쪽에 이렇게 메스가 만져진다고 해서 스캔을 했는데 간혹 이제 주의 깊게 감시를 안 하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간혹 이거를 보다 보면 앞쪽에 이렇게 패티한 덴스티를 보이는 이점을 보입니다. 이게 페리토니얼 펫이라고 해서 아래 페리토니움 바깥쪽에 이제 펫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확대해보니 두 개로 보입니다. 두 개로 나눠 보여서 이제 리니어 그룹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연결됐다 끊어졌다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디펙트가 지금 생겨져 있고 디펙트 사이로 이제 허니에이션 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펙트 펫이 이제 어떤 월 디펙트를 통해서 허니에이션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베가스틱 허니아라고 하는
이제 플라스틱형이라는 자체가 미니알가의 끝가 수미리미터 정도로 이제 작기 때문에 위장관이 헌해진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와 같이 이제 프리페토니아 끝이나 아니면은 이제 귀 오멘tum 일부가 이제 헌해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 옵선으로 오래 생기는 라이코마 같은 모양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다음에는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있겠습니다. 이민현 선생님이 수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어시스트는 성준민 선생님이 하겠습니다.